학원가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컨셉이 있는데요. 공부가 선행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심화 공부가 있는데요. 이 선행학습과 심화학습을 해줄 수 있는 곳은 동네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심화학습과 선행학습의 초상위권을 커버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3대 학원가가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 학원가가 입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예, 이 입시 정보가 있어야 이제 진정한 진성 학원가라고 할 수 있죠.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정희 편집장입니다. 요즘 부동산 뉴스만 봐도 정말 헉소리가 나오시죠? 당황스러울 때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부모일 경우에는 학군에 대한 고민까지 더해져서 더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군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대기자TV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천재테크의 이주연입니다. 몇 년 전에 대표님이 내신 책 나는 부동산으로 아이 학비 번다 이 책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거든요. 그 책을 좀 내시게 된 계기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원래 그 사교육 쪽에 10년 영어 강사로 10년 정도 예, 계셨죠? 영어 강사를 일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 영유 과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 교육하고 특히나 이제 외고 입시 지도를 많이 했고요. 대학에서 토익 강의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입시 지도를 좀 하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서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때 이제 부랴부랴 이제 부동산 공부를 뛰어들었죠. 근데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학군에 관심을 가지신 계기가 좀 있으신가요? 그 처음에 부동산 공부를 들어왔을 때요. 네. 이제 그때는 한참 소액 투자가 유행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33평을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금이 좀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33평은 어떠한 컨셉으로 투자를 접근하면 되겠나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 33평이 어떨 때 이사를 가나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생애 주기상 아이들하고 정착을 하면서 이제 학군 고민 때문에 집을 넓혀갈 때 방이 이제 맞아요. 방이 3개짜리가 필요하고 이제 아이들 하나씩 각각 주고. 하나씩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학원도 좀 찾게 되고 맞아요. 이러한 특성이 있는 분들이 33평으로 이제 25평에 있다가 이사를 가시는 그런 시점이고 또 그런 동네들이 33평은 확고하게 뭔가를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또 아파트라는 것은 주거 상품이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막 분석을 많이 하세요. 네. 이제 분석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 여자들이 원하는 그 감과 촉이라는 것은 부동산에서 무시 못하고 특히 여자들은 집에서 이제 오랜 동안 생활을 해요. 그러면 이제 집에 대한 게 남자분들 보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생활 환경이라든지. 생활 환경이라든가 이제 뭔가 마음에 드는 단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학군이구나. 그래서 보니까 학군 공식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학군 공식을 찾아내게 되었어요. 학군 공식이 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예. 대부분 이제 중산층이 많이 살고 있어야 학군 지역이 형성이 되더라. 공부가 이제 툭 까놓고 얘기하자면 사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죠.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예. 있다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 이제 덜컥 겁이 나서 재테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부는 이제 학부모님들도 많이 이제 오래 지켜보니까 정말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돈이 있어야 공부를 시킬 수가 있고 이제 당연하게 이제 자연스럽게 가는 부분이 사교육에 대한 부분이고 그 사교육이 중산층? 왜 필요하고 또 이제 학원가가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 학원가가 필요하게 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래도 적어도 중산층 이상 이제 부모님들의 학력 수준 그다음에 이제 소득 수준이 되어야 그래도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애는 잘 됐으면 더 좋은 곳에 갔으면 더 좋은 직업을 가져서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맞아요. 바람이기 때문에 니즈가 생기죠. 그거의 특징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제 중산층이 모여들어야 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학원 입장에서 보면 학원가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원은 저녁에만 근무를 하고 주말에 잘 근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상권에 있으면 일단 학원 버스 차대기도 힘들고요. 핵심 상권에는 막 이렇게 CCTV 주차 딱지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약간 근린 상가이면서 주거 단지를 배후를 끼고 있으면서 세가 좀 저렴해야 되고 광폭도로가 있어서 이제 차량도 잘 세울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묘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핵심 초역세권보다는 월세가 너무 높으니까. 월급 너무 높고 또 번잡하고 차도 못 세우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쪽으로 자리 잡는 이런 특징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학원가가 자리 잡는 곳.
그다음에 이제 또 명문 중학교, 고등학교가 형성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입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가 많아야 되고요. 예. 여기서 이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한 동네를 떠나지 않고 초등학교 때 입성을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입시를 다 치를 때까지 그 동네에 남아 있어야 돼요. 네, 이런 도보로 여- 가능한. 예, 도보로 가능하면 가장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제 공식을 봐서 학군 공식이라는 것을 네. 이제 책에 반영을 하셨죠. 반영을 했죠. 너무 신기한 건 전 그 책이 몇 년 전이었는데 지금 17년도 봄에 나왔죠. 볼 네. 때도 바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유가 학군이 학원가라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학원의 인프라가 약간 지하철과 같아요. 역세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지하철이 인프라가 놓아지면 이제 여기 어디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학원가 같은 경우도 그 도시가 이렇게 동네가 쇠퇴하고 하더라도 학원가 갑자기 요이 땅 하면서 이사 갈 수는 없어요. 저쪽 동네가 갑자기 막 인기를 끈다고 해도 예. 그 많은 학원하고 이런 것들이 이사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인프라가 이미 너무 많이 확보가 그렇죠. 돼 있으니까. 거기는 확고하게 그냥 거기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입지인 거예요. 그 전통적인 학군 학원가라고 하면 세 개 너무 유명한 데 예, 있죠. 캐릭터 세 개로 예, 압축되죠. 대치동, 목동, 중계동이잖아요. 맞아요. 각각의 맞습니다. 특징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치동 먼저 할까요? 대치동이요? 예, 네. 대치동 학원가는 그냥 대한민국에서 넘버원 탑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할수록 우리 아이가 상위권 학교를 진학을 꿈꿀수록 그다음 의치안을 꿈꿀수록 특목고를 꿈꿀수록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곳은 대치동이고요. 왜 무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절대적입니다. 아. 그 정보와 입시와 그 상위권 초상이라고 하거든요. 초상위권. 상위권, 초상위권 학생들을 같이 받아서 이제 포용해주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은 대치동밖에 없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너무 많은 학원들이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은 것 같아요. 그것도 장점이에요. 대치동에 가면 이제 엄마들이 두려워하시거든요. 무섭죠, 나는 예, 이제 무섭다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왜냐면 이미지상 스카이캐슬이라든지 여기서 보면 드라마에서, 네. 다들 공부만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아이가 잘 견딜 수 있을까? 들러리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이럴 그렇지 수도 않을 있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 어쨌든 학군을 고려를 하신다면 아이가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케이스는 아닐 것으로 아닐 유추되기 거죠. 예,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도 뭔가에 관심이 깍도 있어. 보이고 예. 관심도 보이고 엄마의 관심도 있지만 아이도 조금 잘하고 동네에서 학원이 이제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레벨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1, 2학년인데 3, 4학년하고 같이 수업을 들으라고 하거나 이럴 때 고민이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위에 상급생들하고 같이 아이가 공부를 하면 치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런 레벨이 상위권 레벨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가야겠죠. 싶죠. 메인 학원가로 예. 가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학원가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컨셉이 있는데요. 공부가 선행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심화 공부가 있는데요. 이 선행학습과 심화학습을 해줄 수 있는 곳은 동네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심화학습과 선행학습의 초상위 것을 커버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3대 학원가가 하고 있는 예. 일들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 학원가가 입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입시 중요해요. 정보요. 예, 이 입시 정보가 있어야 이제 진정한 진성 학원가라고 할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입시 컨설팅이 가능하냐 아니냐. 그렇죠. 입시 컨설팅뿐만 아니라 요즘에 입시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너무 그 복잡하죠. 절대적으로 복잡해진 입시를 다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케이스 스타디를 알고 있고 대치동 정보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다른 동네보다 제가 이제 지금 현업에서 떨어져 있는 지가 오래돼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나올 때는 이제 현업에 계시는 동료들한테 많이 연락을 해서 아, 저도 정말요?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예. 와요. 예, 예. 입시가 해마다 좀 많이 바뀌고 있고 그렇죠, 특히나 학원가의 유명한 학원이라든가 학원 정보 그 트렌드도 굉장히 빨리 바뀌고 빨리 있기 바뀌네요. 때문에 예, 저도 이제 맞습니다. 업데이트가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대치동 정보는 타 지역에 비해서 적어도 2년이 앞섭니다. 학군 지역으로 아우르는 곳이 대치동, 예. 역삼동, 도곡동이에요. 대치동 네. 학원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거나 버스 한두 번이면 이용할 수 있는 곳. 그다음 대치동 학원가 인근에 위치한 일원동, 수서동, 그다음에 잠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삼성동, 이제 이런 양재동 주변에 있는 동네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 대치동 학원가를 어떠한 식으로든 차량으로 1시간 내에 올 수 있는 인접곳들이 있어요. 교통으로. 대치동은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맞아요. 오시잖아요. 거의 전국에서 오는 것 전국에서 같아요. 오죠. 주말에는 일산에서도 오죠. 대표님 보시기에 대치동 학원의 특징 중에서는 좀 다른 데랑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다른 것 같아요? 가장 큰 점은 초상위를 흡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상위를. 예, 초상위를 흡수해 줄 수 있어요. 여기 학교도 굉장히 많죠. 대치동 정말 인근에서. 많습니다. 예. 대치동 인근에서 아우르는 그 내신 때 되면 그 영어학원에서 내신을 못 해줘요. 내신하고 따로 가야 돼요.
너무 많아서. 예, 학원이 너무 학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그 학원에서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내신 전문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또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의 조금 특징이 좀 있나요? 좀 다른 데랑은? 초반하고 많이 구별될 수 달라졌어요. 있는. 처음에 이제 제가 10년을 사교육을 했었는데 초반에 대치동에 갈 때만 해도 그냥 평범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저씨 회사 다니시고 이제 의사인 분들도 좀 계시고 이제 아이들 공부하고 그리고 엄마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으면 밖에서 듣고 계시다가 이제 얘기를 다 해주세요. 그 진도를 다 단어가 50개인데 늘렸으면 좋겠다. 단어가 좀 약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선생님 문법 설명 너무 잘하신다고 막 이러면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되게 스트레스 받았었어요. 애기 네. 선생님일 때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점점 이제 제가 끝날 때쯤에서는 예전에는 거기서 계시던 분들이 이제 이렇게 사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 이사 들어오신 분들은 그 아무래도 집값이 오른다면서 들어오셔서 자금력이 그래도 있는 분들 대부분은 다른 그래도 지역에 사는데 자금력으로. 전문직이시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두드러지고 예. 정말 애 공부 때문에 오시는 분 그다음에 이제 자산이 좀 되셔서 그러니까 월급이 되시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여유가 예전에는 막 그렇게 세세하게 제 진도까지 막 제 단어 하는 것까지 챙기셨잖아요. 단어도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예. 막 이렇게 가성비를 굉장히 저를 이렇게 쥐어 짜셨다면 아이들 뽑아내야 나중에는 되니까. 그렇죠. 나중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좀 여유 있으세요. 그렇구나. 예, 여유 있으시고 선생님을 믿어주시고 대치동에 처음 오셨으니까 예. 대치동에 대한 정보를 빨리 파악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보가 이렇게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갖고 있잖아요. 이제 정보를 서로 알려주진 않거든요. 특징이죠. 네네. 알려주지 않으시잖아요. 알려주지 않아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요. 예, 알려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친구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너 과외 선생님 다른 동네에서는 소개가 많이 들어와요. 엄마들 소개나 아이들 소개. 근데 대치동에서는 대치동 내에 있는 분이 소개해줘서 대치동을 가본 적은 없어요. 초등학교 때 사립학교 이제 엄마들끼리 친구였다가 네네. 이제 그렇게 소개받는 경우. 이제 대치동 내에서 같은 동년배나 같은 친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제가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팀은 어떻게 했잖아요? 엄마들이 짜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편해요. 왜냐면 레벨이 틀리면 네. 같이 해줄 수가 없어요. 레벨도 잘 맞아야 되고 호흡도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걸 전부 처음부터 다 맞춰서 한 학교에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해서 같은 대학교 내지는 같은 과를 시험 치기 위한 그룹이 생겨요. 네. 다 원하는 과목하고 해야 되는 게 틀리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팀을 짜오십니다. 그럼 목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목동 가볼까요? 예, 네. 예. 목동은 서부에서는 강자예요. 그렇죠. 서울을 4권역으로 나누는데요. 맞아요. 동남권 예.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동부권 중계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남권 서부권이 있어요. 이 서남권의 중심이 목동이고요. 이 목동을 중심으로 해서 서남권. 이제 서남부에 있는 많은 또 신도시들이 생기고 있고 여기는 부천부터 인천까지 다 흡수할 수 있는 곳이 인천까지도요. 나중 학원이 없으니까. 어. 예, 이제 목동 학원가 있고 일산에 학원가가 있잖아요. 일산에서도 이제 더 필요하면 상위권. 목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오거나 이사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대치동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목동은 그쪽 지리적인 위치. 그러니까 네. 너무 세계 학원가를 보면은 세계 학원가가 지리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인근을 다 예,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타운을 만드나 보다. 인구를 빨아들여 있는 거예요. 목동의 특징은 이제 단지 안과 단지 밖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요. 단지 안과 닭집. 네. 1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목동이 5호선을 중심으로 반을 폭에서 접은 것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일방통행이에요. 이게 처음에 가면 너무 당황스러운데 맞아요. 맞아요.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은 차를 이렇게 보지 않아도 차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훨씬 적대요. 윗단지와 아랫단지가 또 큰 특징이 있고요. 네. 이 단지 밖에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지만 학군 배정은 틀린 목동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단지 밖에 아파트들이 있고 그럼 그 옆에 이제 정말 이제 목동과 신정동이 있는데 단지 내는 목동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신정동 정말 신정동 근데 신트리가 있는 신정동이 있고 네. 그 옆에 이제 지금 뉴타운이 된 뉴타운. 신정 뉴타운이 있고 예, 이런 예. 이제 신정동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뿐만 아니라 이제 목동은 그 근처에서 5호선 타고도 많이 학원가를 오고요. 목동은 굉장히 그 유해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학원가들이 다 그렇죠. 유해 시설이 없다라는 거 너무 예, 예. 중요한 학원가 공식 중에 하나인데요. 유해 시설이 없다 보니까 엄마들이 편하게 이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요. 그럼 거기는 애들이 뭐
문제 일으키는 애들이 없냐? 있겠죠, 물론 있겠지만 그 이제 비율이 좀 낮고 엄마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밀착 관리를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딴짓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엄마랑 계속 같이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 마지막 중계동은요? 중계동이 형성된 이제 중계동은 이제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예전에 지금 현재 2호선, 그다음 테헤란로 이런 것들이 유행이었지만 예전에 일자리가 전부 다 여의도와 강북에 있었겠죠, 시내에.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1호선을 중심으로 예전에 1, 2, 3, 4호선까지밖에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1호선 중심으로 출퇴근지, 그다음 4호선을 타고 출퇴근지에 아파트가 대량 밀집으로 개발된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창동까지 맞아요. 거기가 그 시기에 아파트가 밀집돼서 개발된 개발 도시이고 이제 중간에 또 뉴타운 붐이 불면서 기름 뉴타운 같은 경우도 이제 아파트가 쫙 전부 다 그 타운이 개발이 한 번에 됐잖아요. 네. 이렇게 밀집돼서 아파트가 쫙 생겨버리면 좋거든요. 그 기름 뉴타운만 해도 4호선을 타고 출퇴근하는 분들이 근데 시내에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임금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요즘에 마포가 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옛날에는 출퇴근지에 가는 곳이 이제 그 중계동이에요. 중계동은 목동도 너무 멀고, 그다음 멀죠? 대치동도 중계동이요. 너무 멀고,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그런 니즈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1호선 타고 맞벌이도 많았겠죠. 맞벌이를 하면 교육이 필요하고 또 이제 교육은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돈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이 아이들을 키우기 좋고 아이들이 많고 그런 도시가 된 거예요. 예.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안쪽에 있는 중계동, 은행사거리가 있는 곳이 중계동이죠? 30평, 40평 이런 중대형이 많아요, 거기에. 예. 제일 좋은 게 한 가지가 딱 있어요. 뭘까? 사립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요. 강남권에서 사립초등학교라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강남엔 그리고 별로 없잖아요, 대표님. 있어요? 개성초등학교 정도? 개성, 한양, 세종, 어. 경복 많죠. 예, 예. 많은데요. 강북이 더 많잖아요. 강북이 훨씬 많고요. 훨씬 그 다음에 강남에서는 그렇게 이제 몇 개 있는 그 사립초등학교들이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학교 생활을 하려면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소비 수준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네. 또 사교육도 되게 많이 시키시거든요.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강북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사립학교의 그 모습은 어떤 거냐면 학비가 좀 비싸지만 학교를 보내놓으면 학교에서 음악도 가르치고 맞아요. 영어 선생님도 특기 오고 접성도 하고. 그냥 내가 집에서 영어 학원 정도랑 수학 학원 정도만 보내면 모든 게 커버가 되는 이런 학교를 생각하는 게 사립초등학교잖아요. 그게 강북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중계동에 살면서 네. 그게 거기를 사립초등학교를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사립초등학교를 다녔다가 중학교 때 중계동으로 가기도 그래서 하고 강북에 이런 거죠.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립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름 뉴타운도 마찬가지고 예. 도남동도 마찬가지고 사시는 지역에서 아이가 어릴 때는 별 탈 없이 출퇴근이 가까우니까 지내시다가 이제 5, 6학년 정도가 됐을 때 학원 생각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중계동 거기서 대통까지 너무 머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중학교 생각을 하면 고등학교까지 연계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많은 교육 열의가 중계동으로 쫙 흡수가 돼요. 대기자 TV